안녕하세요. 민동필입니다.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자, 이번에 주제는 제가 이 사교육 정말 문제일까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. 제가 한국 다녀오면서 그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돌아오고 나면은 좀 덜 바쁠 줄 알았는데 오고 나니까 오히려 제 해야 될 일이 좀 더 생기는 바람에 제가 이 6월 달은 이제 요 TV 똥덩이 건너뛰고 7월 분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 물론 이제 한 2주 전인가요? 그 자폐 부모님들 대상으로 그 자폐 가족들 대상으로 인제 워크숍을 한번 온라인으로 했었고, 이제 지금은 8월 말경에 제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8월 달? 예, 8월 말경에 아마 그 이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, 그래서 지금 요번에 지금 '사교육 정말 문제일까?'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상 그때 가면은 좀 더 그 워크숍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의 사교육이 문제다 아니다, 또 현재의 교육이 문제다 아니다,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, 그 배경에는 사실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두뇌를 개발하고 있는지,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지,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인제 그런 내용들을, 그 전체적인 그 공부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저는 8월 말에 인제 워크숍이 아니라 요번에는 특강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난번에 그 자폐 가족 대상 워크숍이라 가지고 했는데, 워크숍이라고 하면 실제 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것까지 인제 준비를 다 해 놨는데, 워낙에 인제 질문이 많고 또 이렇게 제가 그 발표하는 내용도 인제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넘겨서 사실 훈련 간단하게지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다루지는 못했었는데, 그래서 인제 생각을 한 게, 차라리 인제 그 훈련하는 방법은 뭐 제가 제공하는 수업으로 빼고 이 인제 특강식으로 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, 아마 2 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, 뭐 질문 받고 그러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한 2 시간에서 뭐 2 시간 반, 길게는 3 시간까지 요렇게 해 가지고 인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인제 그 비용은 인제 비싸지 않게 워크숍이라고 제가 인제 비용을 쪼끔 높게 잡았었는데, 이 부작용이 사실상 그 훈련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써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워크숍의 의미가 좀 사실상은 쪼끔 퇴색하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그랬는데, 어쨌든 요거는 특강식으로 해 가지고 뭐 금액은 좀 뭐 한 10불 정도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10불 정도만 받고, 그다음에 뭐 인제 수업에 들어가는 분들이야 인제 거기서 그 따로 인제 제 뭐죠? 제 등록비를 받기 때문에 인제 실제 훈련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, 그 특강 정도는 한 10 불에서 20불 선, 제가 인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무료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무료로 할 것 같으면은 뭐 이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, 제가 자료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. 자, 어쨌든 그거는 이제 특강이 정해지면 제가 인제 다시 한번 광고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예, 사교육. 그래서 '이게 정말 문제일까?'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한국에 제가 인제 다녀오면서 학교 선생님 하는 제 친구들도 있고, 또 그 장학사 하는 친구들도 있고, 뭐 이제 학원에서 강사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,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'교육이란 무엇일까?'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도 인제 간단하게 나누기도 했었는데,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그 학력이 많이 저하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, 또 사교육이 너무 그 이제 일반화돼서 이제는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들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서부터, 또 사교육 그 비용이
만만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,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뉴스를 딱 보니까 그 윤 대통령이 터뜨렸죠. 네, 사교육 이제 그 이 뭐 카르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, 뭐 제가 볼 때는 카르텔이 물론 그 결탁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, 일반적인 학원, 그러니까 그 몇몇 학원이나 몇몇 강사들의 그런 어떤 결탁이나 이런 거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, 적어도 일반적으로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뭐 제가 한국의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예, 어쨌든 그런데 잠시만요. 제가 요거를 조명을 조금 줄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조명을 새로 달았더니 밝기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얼만큼 밝아야 밝은지를 몰라가지고요. 자,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사교육 정말 문제일까를 주제로 삼았는데, 여러분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. 사람들이 그 왜 학원을 다니는지, 학원을 다니는 이유,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, 일단 그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.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, 이유는 하나죠. 뭐 학교에서, 네,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경쟁을 하는데, 이제 피라미드식 뭐 성적 경쟁을 피라미드에다 놓고 할게요. 그럼 피라미드식 경쟁을 하는데,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학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 학생이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, 이거잖아요. 예, 물론 이게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한두 해의 이야기가 아니고,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,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시골에서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, 그때 당시 제 친구들 중에 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과외를 받는 친구가 있었으니까요.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뭐 한 3학년, 4학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, 물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에서 배웠을 때 좀 더 성적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겠죠.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따지고 들고 보자면은,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을 정말 성적을 올려주는 데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. 제가 그 과외는 받지 않았지만 과외를 받았던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, 그 친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노트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, 그게 아마 노트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쓰는 숙제였는데, 왜 예전에는 그러잖아요. 노트에 이렇게 줄이 쭉 쳐 있으면은 노트가 아까우니까,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돈이 넉넉하지 않은 데서는 이거를 빽빽하게 채웁니다. 빽빽하게. 그랬는데 그 과외를 받던 그 친구가 자기 노트를 보여주는데, 한 줄 건너 한 줄씩 채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빈 자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. 그랬더니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,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야 글자가 더 깨끗하고 그래야 그 성적을 더 받는다,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하지만 뭐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. 왜냐면은 이제 노트는 빽빽하게 종이를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, 이런 그 제 이 사고였으니까요. 저희 같은 경우엔 어쨌든 학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보면은 학교에서 못 채운 그런 어떤 배움이라고 하는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, 학교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학원은 채울까요? 네. 학원에서는 왜 학생들이 학원을 다녔을 때 성적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? 그게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반복을 하기 때문일까요?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?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반복해서 두 번 공부를 하기 때문에
학원에서 배우면은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,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요즘 한참 말이 많던데 일타 강사,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안 되겠죠? 네. 그죠? 왜냐면은 그냥 반복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똑같은 걸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일타 강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? 왜 일타 강사, 하는 일이 아니라, 여기 지금 일타 강사가 하는 일은 이제 좀 뒤에 얘기를 하고, 일타 강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? 실제로 학원에서 가르칠 때, 학원은, 여기는 말 그대로 생존 경쟁이죠.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학원가라는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? 거기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똑같이 반복하는데 이제 이거 뭐 수업이 이래요.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학원의 강사들은 바로 아마 직장을 잃을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요. 예. 자, 그러면은 일타 강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학원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면 그 학원 강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?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겁니다. 연구죠. 어떤 연구냐면 가르치는 방법의 연구라는 거예요. 가르치는 방법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원의 그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치열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치듯이, 뭐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,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들이 체벌을 가했죠. 예. 진짜 패도 개 패듯이 패는 선생님들까지 있었고, 뭐 흔히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 있잖아요. 왜 교단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따귀 때리면서 가다 보니까 저 교실 맨 끝에,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한 교실에 60명 가까이 됐었으니까 그 60명이면 교실도 넓잖아요. 그 교실 앞에서부터 뒤까지 따귀를 때려가면서 말 그대로 끌고 가는데, 그런 폭력 속에서 공부 안 했다고 성적 안 올랐다고 따귀 때리고, 성적 안 올랐다고 손바닥 때리고, 무릎 꿇고 책상 위에서 벌 쓰고, 이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학원을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학원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일까요?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. 네.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'내가 학원 강사로서 먹고 살아야 된다.'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물론 모든 학원이 다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겠지만.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높아진다? 이건 사실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. 정부에서 인제 사교육을 뭐 저희 "사교육의 설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."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뭐죠? 요즘 뭐 수학 능력 시험 평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인가요? 그거를 이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겠다. 또 학교 교과 과정 밖에 있는 거를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다 학생들이 다니지 않을 것인가?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오히려 그것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건재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, 그러면은 지금의 접근하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요. 지금 당장이야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 때문에
위축이 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역전이 일어날 확률이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제 저는 봅니다. 물론 인제 이 상태에서 억지로 이 내려 눌러 가면서 사교육을 뭐라 그러죠? 이 자꾸 억누르거나 핍박을 한다면 모를까요? 예. 그래서 저는 인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. 자, 요거 1 부를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. 제가 2 부에서 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